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생선 인간이 나오는 영화 돌연변이, 이거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번주에도 제가 녹음을 했지만 최신 개봉작을 이렇게 녹음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도 이후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트위터 쪽으로 많은 분들이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봉선화님, TV 없이 사는 일반인님, 해루머님, 준소연님, 식타민님, 끼룩끼룩님, 김태웅님, 제동정님,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010 등등등 이렇게 써있는 그분도 해주셨네요. 다 살아있는 계정들이죠? 다 청취자이신 걸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의 수다, 영어 포함되게 혹은 한글로 전부 강신의 수다를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요거 업데이트 될 쯤에는 11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11월달에 보신 영화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도와주시고요. 제발.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청취자분이 어느 한 주제를 골라서 본인이 영화 리스트를 선정하신 거를 제가 약간 편집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구경 오시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리스트 뽑아서 좀 하겠다, 이런 분들 저희 이메일 주시면 제가 또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탈곡시킨 영화 6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 조금만 더 드리자면요. 제가 11월 달에 이제 2015년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 링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달에 강신의 영화제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11분인가 좀 매우 적은 숫자밖에 참여 못했는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두셨다가 링크가 공개되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올해는 한 20명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돌연변이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요 근래에 너무 무거운 영화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영화들, 이런 것들만 선택해서 녹음하고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노이로제가 좀 걸려가지고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도 좀 코미디도 좀 섞여 있고, 티저 예고편이라고 그러죠. 메인 예고편 직전에 나오는, 거기서 이제 박보영 씨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고편을 찍었길래 옳다구나 이거다, 이거 개봉하면 꼭 녹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선택하게 됐는데요. 돌연변이 이 영화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이 영화도 무거워요. 요즘 계속 이렇게 무거운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러네요. 하여튼 이 영화는 코미디가 아니고요. 사회 비판적인 혹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 혹은 그런 사회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투영된 그런 영화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사회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인물, 생선인간이죠. 그 인물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그걸 담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 지금 소문이 별로 안 좋게 퍼졌습니다.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러 갔다가 너무 무거운 얘기들 막 나오고 종북 나오고 빨갱이 나오고 황우석 사태 같은 그런 얘기도 약간 변형돼서 나오고 이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악평이
10점 만점에 뭐 1.2점 뭐 이렇게 막 달리고 뭐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홍보를 잘못한 거죠. 관객을 한번 낚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10월 22일 날 개봉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세 관람가 93분짜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100분 안쪽의 영화입니다. 스크린이 399개 달려서요. 이게 생각보다는 스크린이 많이 달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영 횟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스크린이 하루 동안에 상영하는 횟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보통 한 100분 안쪽 영화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상영관을 잡으면, 그러니까 한 개 스크린을 잡으면 뭐 보통 5번 정도 하루에 이렇게 상영을 하는데 이 영화는 평균 한 3번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번의 상영 기회를 다른 영화한테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 점유율이 상영 점유율보다 높아요. 그 뭐랄까요? 빨리 막 내리는 영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가 지금. 그래서 매우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보시려면 빨리 극장에 가서 보셔야 될 거고, 아니면 나중에 뭐 VOD로 보시던가 해야 될 겁니다. 이 영화 감독님이 83년생이고, 이 영화로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권호강 감독님이고, 영화에서 각본도 쓰셨고요. 이 영화. 제가 저희 블로그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세이프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 단편 경쟁 부분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어요. 제일 높은 걸 탔어요. 그 세이프라는 영화의 단편 영화의 각본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하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단편 영화는 찍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장편 영화로 데뷔를 하신 거죠. 이 영화 배우들은 이광수 씨, 생선 인간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천희 씨, 영화에서는 뭐 인턴 기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정규 기자가 되게 바로 직전 상태. 박보영 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키보드 워리어인데 이광수 씨하고 뭐 원나잇 뭐 그런 것을 한 곳으로 이 영화에 나오죠. 그래서 이광수 씨하고 박보영 씨하고 엮이게 되고, 그러니까 방송국 파업대예요. 그래서 영화상에 보면은 이제 이천희 씨가 스펙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기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방송국이 파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런 기회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파업이 끝나고 기존에 있던 기자들이 복귀하면서 굉장히 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죠. 아유, 저거 뭐 스펙도 딸리는 놈이 저게 기자야? 뭐 이런 식으로 멸시를 당하는데 이것도 참 재밌죠. 뭔가 정의를 위해서 파업을 한 그 기자들이 자기보다 스펙이 떨어지는 다른 동료 기자를 똑같은 경쟁 논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싸웠던 그 방송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 방송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요, 이제.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튼 간에 이 세 명, 이광수, 이천희, 박보영 이분이 이제 주요 인물이고요. 그 밖에 이광수 씨 아버지로 장광 씨, 그 다음에 그 이광수 씨를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린, 생선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으로, 박사로 이병준 씨, 옛날 황우석 씨가 모델인 거죠. 거기서 따온 인물이죠. 그 다음에 김유원 씨, 인권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제도권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인권 변호사.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스토리 팜플렛에 있는 거 그대로 읽을게요.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약을 먹고 잠만 자면 30만원을 준다고 했던 그런 의약 회사의 생동성 실험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광수 씨가 이제 생선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 탈을 쓰고 연기를 하죠. 그래서 이광수 씨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일약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위험한 실험에 참가했겠느냐, 뭐 이러한 또 사회 쟁점화가 되고, 또 여러 청년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또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끕니다. 뭐 이 생선을
닮은 소품들도 팔리고 막 그래요. 영화 속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 어떤 뭐 신드롬 이렇게까지 번지게 되죠. 그러나 이 의약회사, 제약회사의 음모로 이강수 씨는 스타 생선에서 순식간에 죽일 놈의 생선으로 몰려서 이제 세상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도 참 재미났는데 그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약회사의 문제를 이강수 씨의 개인의 일탈적인 어떤 성추행 뭐 이런 문제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대중들은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착한 놈이고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가해자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강수 씨를 비난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세부적으로 통찰해서 이 영화 속에서 부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주 내용이 이렇게 사회 비판하고 뭐 풍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이 돌연변이 생선 인간과 나머지 주요 인물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소동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코미디를 기대한 사람은 코미디가 없어가지고 욕을 하게 되고 좀 더 통렬한 어떤 사회 비판을 원했던 사람은 이거 뭐 헛물만 켜고 가네 이런 생각하니까 또 이 영화 보고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에서 박보영 씨가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박보영을 보려고 갔던 저 같은 사람은 또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이쁜 배우를 갖다 놓고서는 93분 분량에서 한 90분 정도 나오게 해야지. 이거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흥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뭐랄까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무겁지 않게 사회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있던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업을 했던 사람이 다른 동료들을 멸시한다거나 황우석 사태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라든가 이슈 머리에 놀아나는 우리 대중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들이 평한 것 중에서 참 공감이 가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문장 그대로는 읽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까먹어가지고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 착하다 영화가. 뭐랄까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우리 청년 세대 우리에 대해서 좀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 사회 비판, 이 세상이 주요 초점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돌연변이들, 우리 청년들이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독의 따스한 시선이 영화 전체적으로 좀 감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나와줘야지 또 영화가 쫄깃쫄깃한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바보처럼 착한 인물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서 조금 더 나빴으면, 예를 들면은 이강수 씨의 아버지 장광 씨가 그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장광 씨가 그 제약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돈을 원하는 것인지 그런 모습을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좀 모호하게 처리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모호하게 처리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세게 좀 나쁜 놈 한 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에 들어있는 여러 요소의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중간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미디도 약간 좀 어중간하고 물론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회 비판도 어중간하고 그다음에 정말 힐링이 된다 뭐 그런 부분도 좀 어중간하고 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셔틀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드물게 정말 세밀한 그런 감수성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처럼 정말 뭐 한 가지에 딱 집중해가지고 나는 감수성을 보여주겠어. 그러면 우리는 또 감수성의 그런 재미에 빠져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약간 좀 어중간한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할 수 있는 요소도 산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어중간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장면도 생각이 나네요. 우리 그 황우석 박사 사태 때 그때도 나왔던 얘기죠. 혹여나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렇게 홀드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뭐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경제적인 이득이 뭐 얼마나 생기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일자리가 또 얼마 생기고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 실험의 부작용을 일으킨 그 박사를 막 옹호하는 듯한 그런 여론이 막 형성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황우석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변명론을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슈들은 그냥 그 명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생선탈을 쓴 생선인간 이강수 씨도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있는 박보영 씨도 아니고 이 영화 속 화자인 이천희 씨가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량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이 가장 많이 이 영화 속에서 표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천희 씨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실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천희 씨가 이제 기자로 나오고 있지만 언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 얘기로 저는 진실을 향한 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영화 시작하면은 이천희 씨가 이강수 씨가 이제 돌연변이가 되고 뭐 죽고 뭐 이런 그 일련의 사태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그 이강수 씨와 이 사건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영화사에서는 한 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뭐 몇 달만 지나도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1년 이제 막 지났죠. 그런데도 뭐 지겹다 그러고 이제 그만 얘기하라 그러고 세월호 얘기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것도 없고 막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대중의 속성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 이천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기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그 인간으로서 이강수 씨나 뭐 박보영 씨나 등등한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함께 겪은 인물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의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보영 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떤 자료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걔가 너무 불쌍하잖아.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3달만 지나도 모든 이슈들을 다 잊어버리는 요즘에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진실은 무엇일까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협력편이었나요? 그 영웅물을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에게 우리는 그 책무를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 나는 그냥 내 생활을 살 테니까 너는 제발 그 사람을 잊지 마라. 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박보영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료만 주고 그냥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 생선인간 이강수 씨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마다 자기보다 조금 더 파급력이 있는 그런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이천희 씨에게 자료를 줬던 거죠. 이 영화 속에서는 2번 정도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를 주는 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도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의심해야 되고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 영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영화를 통해서 생각이 든 것은 결말의 반전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뭐 큰 반전은 아닌데 사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생선인간 이강수 씨 같은 경우는 이 사회가 만든 돌연변이잖아요. 취업을 할 수 없고 돈이 없는 이 청년이 위험한 그런 실험에 참가해서 또 이런 변을 당하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를 쫓아가지 못하는 돌연변이도 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유행을 잘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타쿠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볼 때는 조금 돌연변이 취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팟캐스트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사회 속에서는 돌연변이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돌연변이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옛날 이적 씨가 참가했던 펑크 밴드 긱스의 가사가 떠오르는데 돌연변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난 너와는 달라. 우린 너와는 달라. 이것이 이 사회가 돌연변이에게 하는 말도 해당하지만 돌연변이가 이 사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격리시켜버리죠. 난 너와는 달라. 난 니들하고는 달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더 고립되는 건데, 결말의 반전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런 영화도 떠올랐어요. 설국열차에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서 송강호 씨가 마지막에 크리스 에반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문뿐만 아니라 옆에도 문이 있다. 이게 문같이 생기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문이다. 옆으로 가면은 우리가 또 다른 신세계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3의 선택인 거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 결말에서 이 세상과 부딪혀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싸우기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거나 이런 선택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을 영화 속에서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저는 감독이 여러가지 의미의 돌연변이들에게 주고 싶은 어떤 밝은 환타지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힐링이 될 수도 있겠고, 물론 이러한 결말의 모습이 이 영화의 어느 요소에 방점을 찍고 영화를 감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회 비판적인 영화를 원했던 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이다. 제3의 선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아니면은 코미디를 원했던 분 같은 경우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저처럼 박보영 씨를 보러 가신 분은 박보영 씨가 안 나오니까 정말 쓸데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튼 간에 이 감독이 이 영화의 결말 반전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밝은 환타지, 여러 돌연변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 제가 이게 스포일러라서 제대로 속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하여튼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나마 조금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보영 씨 얘기를 좀 하고 그치겠습니다. 생각보다 박보영 씨가 과소평가받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르죠. 이게 정말 사심이 가득한 그런 제 생각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박보영 씨의 이미지는 작고 연약하고 사랑스럽고 우는 연기를 잘하고 위축되어 있는 연기를 잘하고 그러한 연기자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애초에 박보영 씨를 처음
영화로 본 게 초감각 커플이라고 그 진구 씨였던가요? 그분하고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약간 좀 시니컬한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 모습으로 저는 박보영 씨를 처음 접해서 그 이미지가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속처럼 욕도 막 하고 약간 좀 시니컬하고 무뚝뚝한 그러한 인물을 박보영 씨가 다시 연기하기를 바랬고 이 영화 속에서 아주 훌륭하게 연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 경성학교란 영화도 있었고 망했지만 그리고 TV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이라는 드라마도 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하지 않았나 여배우로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 배우, 우는 연기 잘하는 배우, 연약한 연기를 잘하는 배우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요 근래 들어서 뭔가 좀 내공이 쌓인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20대 여배우 중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있는 여배우로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조금 더 오버해서 설명드리면 이만한 연기의 스펙트럼과 이만한 연기력을 갖고 있는 20대 여배우가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새 뜨고 있는 배우, 뭐 박소담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 아직까지도 하나의 영화를 주인공으로 끌어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잖아요. 하지만 박보영 씨는 지금까지 여러 영화들에서 주연을 맡아서 뭐 그 영화가 실패했든 그 영화가 좋았든 하여튼간에 그런 영화들을 주연을 맡아서 이끌어오고 또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고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박보영 씨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뭐 성인 연기 한답시고 지금의 모습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추가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초반에는 이쁜 모습들이 꽤 많이 나와서 좋았는데 중반을 지나가면서 빠져버려요. 분량에서 빠져버려요. 굉장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배우를 이렇게 소모시키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영화가 2014년 겨울에 찍어서 올해 1월 달에 촬영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소규모로 찍은 영화인데 현재 추이로 보면은 그다지 흥행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참 아쉽고요. 여하튼 간에 뭐 저처럼 박보영 씨의 그런 시니컬한 모습을 보고 싶은 욕을 막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분은 이 영화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 중반 이후에는 조금 뜸하긴 하지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일부러 좀 간단하게 녹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 보려고 이 영화 돌연변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영화 뭐 딱히 코미디다 아니면 사회 비판적인 영화다 뭐 그렇게 막 한정지어서 보실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조금 관조하듯이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화적 요소들 하고 뭐 이야기들 뭐 아니면 에피소드 아니면 인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봐도 좋은 그런 영화이고요. 너무 딱 한 가지 장르로 고정해서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재미없게 보실 거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천희 씨가 주인공이라서 이천희 씨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관객에게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집중해서 보시면 그나마 재밌을 것이고 저는 진실을 향한 태도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영화의 결말 반전이 환타지 삘이 나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 있는 돌연변이들, 이 사회가 만든 돌연변이, 그리고 이 사회를 쫓아가지 못하는 돌연변이들에게 무언가 이 감독이 주고 싶은 희망찬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뭐 스펙타클한 그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있는 그런 재미들을 잘 캐치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박보영 씨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과소평가하면 안 될 배우다. 앞으로 행보가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이고, 요즘 계속 이뻐지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힘들 때 박보영 씨의 개인 방송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V앱이라고. 그걸 보면서 아주 힐링을 받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 링크 해놓을게요. 다시 한번 공지 드리자면 저희 11월달 영화 페이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월달에 보신 영화들 감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11월 중에 제가 2015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 링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0명 정도, 20명도 굉장히 큰 숫자예요, 여러분. 20명 정도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풍성한 12월달 강신의 영화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좀 세부적인 그런 부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가능한 좀 쉽게 설문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날씨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가볍게 녹음하니까 너무 기분이 상쾌하네요. 여러분들 청취하신 분들은 뭐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맨날 어떻게 무겁게만 녹음하겠어요. 자, 이렇게 변명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사제들이 이제 개봉하잖아요. 제가 그거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검은 사제들 녹음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미리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나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 남겨주시면 그 평가들 남겨주시면 제가 녹음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사실 올해 저희 강신의 수다 청취자 늘리기 그런 대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었는데 제가 중간에 조금 스태미나가 빠지면서 더 열심을 못 냈던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남은 11월 12월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